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공석입니다.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엑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2년 1회 A형 기출문제 풀이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전 시간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업표를 만드는 중에 이제 강의가 이전 강의가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작업표를 맞아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래프 만들고 그리고 인쇄 설정까지 해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 말씀을 드릴게요. 작업표 남은 거 조건 처리 바로 하고요. 그래프 만들기. 자, 작업표를 만들고 그래프를 만들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A4 세로로 한 장으로 출력을 하셔야 되고요. 자, 위쪽에는 작업표, 아래쪽에는 그래프가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또 인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백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백, 상단의 여백을 6cm로 해서 여백을 주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시면은 다 그 문제 풀이의 조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백 설정하고 인쇄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무작정 따라와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좀 정리하기가 좀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풀이를 하는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 조건에서 6번에서 10번까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회사명에 건설이 포함된 해당 항목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업종부터 해서 액면가까지 해서 일단 셀 병합을 해야겠네요. 자, 병합을 해서 회사명에 건설이 포함된 합, 그 다음에 유통이 포함된 합, 제철, 제약 해서 병합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때 이제 이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할 때는 이제 주당 순이익이라는 합, 캐시플로우의 합, 주당 캐시플로우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해당 항목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3개의 값들을 각각 다 구해줘야 됩니다. 자, 유통일 때도 마찬가지,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자, 4줄을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줄에는 주당 캐시플로우라고 시작을 하고요. 업종에서 캐시플로우까지 셀이 병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값은 하나만 구하면 되겠네요. 주당 캐시플로우. 자, 이 값만 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가 수익 비율은 없죠. 자, 데이터들만, 입력 데이터들만 주가 수익 비율을 계산을 하고요. 추가로 입력이 되는 5줄에 대해서는 X로 셀 서식을 테두리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업종에서 액면가까지 셀 서식, 셀의 범위를 선택을 하십시오. 범위 선택하시고요. 자, 셀 병합 있죠? 자, 병합하십시오. 자, 그리고 입력하시면 돼요. 자, 회사명에 큰 따옴표 주시고 됐습니까?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채우기 핸들 이용을 해서 아래로 내리십시오. 자, 수정하시면 되겠죠. 유통. 자, 더블 클릭. 제철. 제약. 그리고 주당 캐시플로우 5번째 줄에는 캐시플로우까지 여기까지 셀에 셀을 병합을 해야 됩니다. 자, 병합하시고 이상 2만 미만 회사들의 합. 자, 그래서 마지막 이 부분은 자, 주가 수익 비율은 입력하면 안 되죠. 미리 X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설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의 셀로 만드시고요.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셀 서식 가시면요. 테두리 탭이 있습니다. 테두리 탭에 가셔서 스타일에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선을 선택을 하시고 선 선택하고 난 뒤에 대각선을 자, 이 대각선하고 이 대각선을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문제의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회사명에 건설이 포함된 합이다. 자, 회사명은 여기 있죠. 자, 회사명 중에서 건설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건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할 때 합을 구하는데 합은 각각의 항목에 따라 다르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회사명에 건설이 포함된 주당 순이익의 합을 구하는 거고요. 여기 들어갈 값은 캐시플로우, 그리고 여기는 주당 캐시플로우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 이해하시겠죠? 나머지도 하나만 구하게 되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유통, 제철, 제약. 찾고자 하는 데이터만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SUMIF라는 함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SUM 함수는요, 그냥 합을 구하는 거죠. 만일 판매량의 합을 구한다. 그러면 판매량의 합을 구할 범위를 선택을 하고 SUM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이제 붙었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품 코드가 A001인 판매량의 합계다. 판매량의 합을 구하는 건 맞는데 조건이 앞에 붙었습니다. 제품 코드가 A001인 그와 같은 경우에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3만이 이제 결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제 SUM 함수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요. SUMIF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을 구하는데 조건에 있는 합을 구하는 거죠. 자, 인수는 이렇게 3개의 인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조건 처리하기 위한 인수 2개, 그리고 합을 구하기 위한 인수 하나. 자, 이런 순서대로 입력을 해야 되고요. 먼저 D 두 번째부터 D 다섯 번째는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조건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제품 코드가 되겠죠. 조건의 범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001. 자, 이건 문자 열이죠. 텍스트가 되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조건. 그리고 F 두 번째부터 F 다섯 번째까지는 이제 합을 구할, 이제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합을 구할 이제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6번 이제 조건 보시면은 회사명에 건설이 포함된 해당 항목의 합계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SUMIF를 이용을 하는데 회사명이 입력되어 있는 범위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절대 참조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자, 실습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한 설명은. 자, 그리고 조건. 건설이 포함된 이라고 조건이 되었죠. 만일 건설이다. 회사명이 건설이다. 그때의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은 그냥 큰 따옴표로 해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죠? 하지만은 건설이 포함된 이렇게 조건이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문자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와일드카드, 별 표시가 이제 와일드카드가 되는데,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이 조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와일드카드란 것은 대신하는 만능 문자예요. 대신하는, 문자를 대신하는 만능 문자. 우리가 카드 게임을 할 때, 이제 특수한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는 어떤 그 카드든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와일드카드가 되는 거죠. 자, 건설로 시작하는 이라는 조건이 붙을 수가 있는데, 건설로 시작하는 하게 되면은 건설은 맞는데 뒤에, 그러니까 건설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건설가, 뭐 건설라, 건설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자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양한 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와일드 카드를 뒤에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건설로 시작하는 문자구나라는 조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건설로 끝나는, 그럼 건설을 마지막에 주고요. 앞에 문자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와일드카드 주시면 되고요. 자, 건설을 포함하는, 자, 건설을 가운데 두시고 앞뒤로 해서 별표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건설이 포함된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를 앞뒤로 붙인 겁니다. 자, 그리고 각 항목에 이제 해당 항목의 합계를 구해줘야겠죠. 합계의 범위는 이제 구하는 값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SUMIF 함수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에서는 나오는 함수의 가지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지금 설명드리는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하십시오. 형식은 모른다 하더라도 형식은 함수의 마법사를 이용하게 되면은 쉽게 여러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함수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함수 이름 모른다라면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직접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자, 해당 그 인수 3개가 이제 들어가는데 인수 위치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커서가 깜빡하면서 아래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할 셀들이다. 한마디로 조건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조건의 범위. 이제 회사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더할 셀의 조건을 지정하는 수, 식 또는 텍스트입니다. 한마디로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 자, 조건은 건설이 포함이 된다라고 했죠. 별 표시 들어가고요. 별표 하나 더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큰 따옴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별 표시는 8번, 숫자 8번 위에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 숫자 키패드에 여기 있습니다. 그냥 이 키를 누르게 되면은 8이 입력이 되는 거고요. Shift 키를 누르고 이 팔자를 누르게 되면 위쪽에 있는 별 표시가 입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는 여기 있죠. 자, 세 번째는 이제 합을 구할 실제 셀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그 셀에 위쪽으로 쭉 보십시오. 자, 주당 순이익이죠. 자, 이 범위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한 합을 구하는 거죠. 자, 확인 버튼 누르십시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계산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들어갈 이제 그 수식은 또 sumif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죠? 함수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그 함수합사 이용을 해서 입력하면 되는데, 자, 이거 하나 구하시고 이거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채우기 핸들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0이 입력이 되죠. 자,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자, 더블 클릭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회사명의 범위, 그러니까 조건을 처리할 범위는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회사명이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건은 그 캐시플로우나 주당 캐시플로우나 주당 순이익이나 다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 참조해서는 안 됩니다.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참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수정을 하셔도 되지만은 절대 참조로 바꿔주게 되면 좀 더 복사하기 편하겠죠. 자, 이 부분을 F4번을 눌러서 달러 표시를 붙입니다. 그럼 절대 참조가 되겠죠. 엔터 입력하시고요. 자, 클릭하시고 오른쪽으로 한번 쭉 드래그 해 보십시오. 자, 더블 클릭해 보십시오. 자, ESC 누르고요. 자, 더블 클릭. 자, 회사명이란 범위를 계속 가지고 복사가 되었습니다. 자, 절대 참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입력 다 됐고요. 그 다음 유통이 포함된 합이다. 이것도 다 똑같은데 유통이라는 것만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우기 핸들에서 아래로 내리시면은, 자,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상대 참조가 되죠. 상대 참조. 조건의 범위는 이제 절대 참조로 이제 수식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고정이 되는데, 이제 합을 구하는 범위가 상대 참조, 행이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행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엔터 입력을 하십시오. 됐죠, 그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됐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건설을 유통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엔터 입력하시고요. 자, 그 다음 쭉 들어가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더블 클릭을 해서 항상 여러분들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드래그해서 채우기 핸들 이용을 해서 내려주시면 되는데, 또 다른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식을 복사를 하는데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수식을 복사할 때는 이제 상대 참조, 절대 참조가 되는 겁니다. 참조 형식에 따라서 거기에 맞도록 참조가 되고 수식이 복사가 됩니다. 하지만은 수식 입력줄에서 자, 범위 선택하고요. 복사를 하십시오. 복사. 자, 이렇게 복사하셔도 되고,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하셔도 되고, 컨트롤 C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ESC 누르시고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복사할 위치에다가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하십시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그 수식하고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만일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상대 참조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동일한 상태에서 제철이라고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엔터 입력하시고요. 아래쪽도 그대로 복사한 것을 컨트롤 V 해서 제약이라고 수정하시고 엔터. 됐습니까? 자, 이상이 없죠. 자, 이것을 같이 이제 범위 선택을 해서 같이 드래그해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번까지는 이제 다 처리 끝났습니다. 자, 10번 남았죠. 주당 캐시 플로우가 만 이상 2만 미만인 회사들의 주당 캐시 플로우의 합계를 구하라. 자, 주당 캐시 플로우의 값이 있잖아요. 그죠? 이 값에서 만 이상 2만 미만인 그때의 주당 캐시 플로우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조건을 해결하시려면은 그 sumif를 2개 사용하셔야 됩니다. 앞에 sumif 만들고요. 그 다음 뒤에 sumif를 빼주셔야 돼요.
뺄셈 하셔가지고 이 조건에 맞도록 이끌어 내셔야 됩니다. 자, 만 이상, 2만 미만이라고 얘기를 했죠. 뭐 이상, 이하, 뭐 미만, 초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만 이상의 범위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 자, 만 이상의 데이터를 먼저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고요. 자, 그림으로 표현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만 이상의 값들. 자, 만 이상의 값들에서 2만 이상의 값들을 한번 빼보십시오. 2만 이상의 값들을 빼버리면은 무엇이 남습니까? 자, 2만 이상, 만 이상, 2만 미만만 남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 이상에다가 2만 이상을 빼버리면은 만 이상, 2만 미만만 남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만 이상이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2만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2만 이상. 자, 이상이라는 것은 등호가 붙는 겁니다. 등호가 붙는 거고요. 2만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만보다는 이상이 돼야겠죠. 그 다음 2만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값을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이 값의 범위를. 그죠? 그래서 만 이상의 범위를 먼저 이렇게 정해주고 그 다음 2만 이상 2만을 포함하는 값들의 범위를 빼버리면 되잖아요. 빼버리면은 이제 남는 것은 2만 미만만 남는 겁니다. 자, 등호 주시고요. 썸이프. 자, 괄호 열고. 자, 함수 마법사를 실행을 합니다. 조건의 범위 선택을 하셔야겠네요. 조건은 주당 캐시 플로우가 만 이상, 2만 미만. 여기까지가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주당 캐시 플로우가 전체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해서 자료 입력한 그 위치까지 범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명에 건설이 포함된 합부터 해서는 그 범위 선택이 안 되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만 이상이죠. 자, 부등호를 먼저 주십시오. 자, 이상이다라는 부등호 먼저 주시고 그 다음 만. 자, 그런데 만이란 숫자는 숫자가 맞지만 앞에 부등호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 주십시오. 자, 합을 구할 범위. 합을 구할 범위도 자, 이 셀의 위쪽에 보시면은 주당 캐시 플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해요. 자, 동일하게 범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의 범위하고 합을 구할 범위하고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은 만 이상이란 조건을 만족하는 그때 합이 되는 거고요. 빼기를 해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수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 이거 복사하십시오. 여기까지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C. 자, 다시 한번 클릭 빼기 컨트롤 V 하십시오. 그 다음 2만 이상을 빼주시면 되죠. 그래서 만 이상에서 2만 이상을 빼면은 2만 미만까지 범위 선택이 됩니다. 자, 엔터 누르십시오. 자, 이제 문제에서 원문자가 표시된 셀에 대한 조건 처리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라본해서 정렬 들어가는데요. 정렬 들어가기 전 이제 몇 가지 그 설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숨기는 셀이 있어요. 그 발행 주식 수라든지 단기 순위, 고정 자산, 자본금 이것은 작업표에 없죠. 회사명 다음에 바로 액면가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출력할 때 필요 없습니다. 출력할 때 필요 없다고 그래서 입력할 때 이거 입력 안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 이런 값들이 이 값들을 가지고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기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출력할 때는 뺍니다. 자, 빼는데 삭제를 하시면 안 돼요.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이것을 삭제를 해버리면은 레퍼런스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조를 해야 되는데 참조할 대상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를 하시면 안 되고요. 오른쪽 클릭을 해서 숨기기를 하십시오. 자, A, B, G. 자, B하고 G 사이에 셀이 있는데 지금 숨겨진 겁니다. 만일 보시려면은 자, B하고 G를 범위 선택하시고 오른쪽 클릭 숨기기 취소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화면에서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데이터는 있지만은 화면에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가 제대로 표시가 안 되죠. 적당하게 조금씩 늘려 주십시오.
자, 데이터가 다 표시될 수 있도록 자, 좀 늘려주시고요. 자, 테두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테두리를 그려주실 때는 자, 전체 데이터를 다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클릭, 셀 서식, 테두리에서 윤곽선은 바깥쪽 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안쪽 여기까지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보십시오. 자, 어때요? 선이 다 이래 그려졌죠, 그죠? 자, 그런데 좀 더 보기 좋게 인쇄를 하시려면 데이터 있죠? 20줄의 데이터. 여러분들이 입력한 이 데이터 부분을요, 범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클릭하십시오. 자, 셀 서식 가서 가로선 있죠? 가로선. 가운데 있는 이 가로선을 해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보십시오. 자, 그러면 좀 더 깔끔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데이터가 되는 거고, 제일 위에는 항목명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은 어떤 통계한 그 결과가 되는 겁니다.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만들어진 작업들이 되는 겁니다.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테두리 선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정렬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본 보도록 하죠. 자, 업종의 오름차순. 자, 업종을 먼저 오름차순 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업종이 같은 경우에는 회사명에 대해서 오름차순을 하라. 그래서 정렬이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업종에 대한 오름차순, 그리고 회사명에 대한 오름차순. 자, 1차 정렬, 2차 정렬 같이 정렬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렬할 대상은요, 데이터들입니다. 자료, 최초에 입력한 데이터들을 행으로 해서 전체를 선택을 하십시오. 자, 나머지는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데이터들만 쭉 선택을 하시고, 자, 정렬은요, 데이터에 가서 정렬 및 필터에 보시면 정렬이 있습니다. 클릭하십시오. 자, 클릭하시면은 정렬을 기준을 주고 정렬 방식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렬 기준을요, 첫 번째는 업종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첫 번째 기준은 업종 오름차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업종 오름차순 하시고요. 그 다음 기준 추가하십시오. 기준 추가해서 업종이 같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자, 회사명이 되겠죠. 자, 회사명 기준에서 또 오름차순 정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는 부분,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는 부분, 이거 체크를 해제했을 때하고 체크되어 있을 때하고는 조금 모양이 달라집니다. 조금 달라지는데, 자, 이 부분을 잘 체크해서 선택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선택을 지금 했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정렬된 것을 여러분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렬을 해볼게요. 자, 되돌리기 하고요. 자, 정렬 누르시면은, 자,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죠? 뭔가 바뀌었습니다. 보세요. 자,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자, 표시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고, 제가 분명히 건설업, 그러니까 세 번째 행부터 해서 전체를 범위 선택을 했는데, 첫 번째 행이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고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해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범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체크할 때도 있고, 체크를 해제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글이라는 것은 업종, 회사명, 액면가, 주당 순이익, 이게 이제 머리글이 되는 거예요. 만일 정렬할 때 머리글까지 포함을 해서 만일 범위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정렬 버튼 누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 머리글에,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는 것이 체크가 됩니다. 체크가 되고요. 자, 이것은 머리글이라고 보기 때문에, 엑셀에서 머리글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렬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은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정렬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일단 범위 선택을 하십시오.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정렬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만 선택을 하십시오. 데이터 선택하시고 체크를 해제하세요. 체크 해제하시고, 자, A열, B열, C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항목명이 안 나오더라도, 자, 열 이름을 보고 바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열 A, 오름차순, 기준 추가. 자, 회사명은 열 B잖아요. B, 오름차순.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오름차순, 내림차순 설명 좀 드리면요. 자, 업종 기준에서 오름차순이 1차 정렬이지 않습니까? 오름차순은요,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낮은 값에서 큰 값으로 정렬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글 같은 경우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역으로 시작하는 건이 먼저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시옷, 이응,
그 다음 지읒, 이런 순서대로 이제 정렬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회사명이잖아요. 그죠? 자, 업종이 같을 때 회사명이 또 있을 건데, 그 회사명도 기역, 디귿, 시옷, 지읒, 히읗, 이런 순서대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기타 조건만 남았네요. 자, 기타 조건은 이제 모든 문제가 거의 같습니다. 자, 위쪽에 그 작성 조건에서 라번까지는 이제 문제가 각각의 문제마다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마번 같은 경우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자, 금액에 대한 수치는 원화 혹은 달러 표시를 하고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한다. 단 금액 이외의 수치는 콤마를 표시하지 않는다. 뭐 결과적으로 이제 수치 데이터를 구분을 하라는 얘기예요. 수치 데이터를 금액인 수치 데이터가 있을 거고 금액이 아닌 수치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있는 수치 데이터는 원화 표시하고 천 단위마다 쉼표를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항목의 이름을 보시고 이게 금액이다, 금액이 아닌 숫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액면가라는 것은 뭐 액면가, 단가 이런 것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건 금액이 되는 거고요. 자, 순이익, 뭐 현금 흐름, 주당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은 금액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범위 선택을 하고요. 자, 범위 선택을 하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이 데이터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다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클릭하십시오. 자, 셀 서식에 가시면은 통화 있습니다. 통화 가서 뭐 소수 자릿수를 뭐 0으로 할 거냐, 뭐 또 기호를 뭐 바꿀 수도 있고요. 설정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통화가 원 통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두시면 돼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뭐 주가 수익 비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음수는 마이너스가 나타나도록 한다. 이거 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1 빼기 2 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이라고 마이너스가 표시가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조건이 나오냐면은, 자, 셀 서식에 가시면요. 자,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는 표시 형식을 이용을 하지만은, 뭐 색깔을 줄 수도 있고, 괄호를 묶어서 음수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있는 겁니다. 모든 수치는 셀 서식의 속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지정하여 정수로 표시한다. 자,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설정한다. 자,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은, 자, 조금 전에 잠시 보여드렸는데요. 소수 자릿수를 0으로 할 수도 있고요. 플러스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게 되면은, 자, 보세요. 위쪽에 그 미리 보기 상태에서 보시면은 1이면은 소수 자릿수가 한 자리가 표시가 되는 거고요. 2가 되면 두 자리를 표시하는 거고요. 3이면 세 자리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소수 자릿수가 없도록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설정할 것은 없습니다. 숫자 셀은 우측을 수직으로 맞추고 문자 셀은 수평 중앙으로 맞추며 기타는 작업표 형식에 따른다. 여기서 뭐 기타라는 것은 조금 전 우리가 테두리 선을 주고 뭐 대각선 선을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맞추란 얘기입니다. 자, 특히 인쇄 출력 시 판독 불가능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쇄 미리 보기 등을 통하여 셀의 크기를 적당히 조정하시오. 자, 여기서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문자. 자, 문자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로 정렬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항목의 이름들은 다 가운데 정렬하시면 돼요. 문자가 되기 때문에. 자, 가운데 정렬하시고. 자, 문자 데이터가 여기 있네요. 자, 이것도 가운데 정렬. 자, 그리고 숫자 데이터는 오른쪽 정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정렬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수정할 것은 없습니다. 자, 기타에 대해서는 조금 전 우리가 처리를 했죠. 테두리 선을 주고 숨기기 처리하고 다 했습니다. 자, 인쇄 출력 시 판독 불가능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쇄 미리 보기 등을 통해서 셀의 크기를 적당히 조정하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자, 현재 작업한 것을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어떻게 인쇄가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피스 단추 클릭을 하시고요. 인쇄 가시면 인쇄 미리 보기 있습니다. 클릭해 보십시오. 클릭하시면은, 자, A4가 가로로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가로로 설정이 되면 안 됩니다. 세로로 설정이 돼야 돼요. 자, 페이지 설정에 가셔서 세로로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십시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한 장으로 출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페이지 중에서 1페이지라고 해서 전체가 한 장으로 출력이 됐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이제 출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여러분들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대 축소 있죠? 자, 확대 축소를 통해서 쭉 한번 내려 보십시오. 내려서 제대로 인쇄가 되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보시면은 자, 축소를 좀 하고요. 보통은 그 데이터의 양이 그래도 지금은 좀 적당한데요. 데이터의 개수가 행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많게 되면은 여기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그래프를 작성할 공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작업을 하실 때, 자, 행의 이 간격, 셀의 간격을 조금 줄여주시는 것이 조금 좋습니다. 자, 쭉 내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로 조금 줄여주십시오. 조금 줄여주시면은,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데이터는 보여져야 돼요. 데이터는 보여져야 되고, 폭을 조금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까? 적당하게 상단에 이렇게 이제 반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인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인쇄는 마지막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상단 또 여백을 주게 되면은 또 이 내용이 아래로 내려지게 됩니다. 자, 최종 마무리할 때 그때 인쇄 관련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프 작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작업표만 잘 만들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위에 업종별 영업 분석표에서, 자, 이 말은 작업표에서라는 말하고 동일합니다. 자, 작업표에서 업종이 건설업인 회사의 주당 순이익 그리고 주당 캐시플로우를 그래프로 작성하시오. 그래서 그래프를 만들려면은 일단 그 셀의 범위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해당되는 값들, 그러니까 모든 값들이 다 그래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조건이 나와 있죠. 자, 업종이 건설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을 가지는 데이터들만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회사의 주당 순이익, 주당 캐시플로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회사명을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회사명 들어가야 되고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요. 주당 순이익까지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주당 캐시플로우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범위를 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선택된 상태에서 삽입에 가시면은 그 그래프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 그래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차트 메뉴가 있습니다. 자, 차트 메뉴에 가시면요. 지금 그래프의 형태가 묶은 세로 막대가 있고, 그 다음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한 가지를 선택을 하십시오. 둘 중에 한 가지. 묶은 세로 막대를 일단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십시오.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래프에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선택을 하고요. 차트 레이아웃에 가시면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하시면은 레이아웃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9번이 있습니다. 9번은 제목도 입력이 되어 있고요. X축, Y축의 이름도 입력을 할 수 있고요. 범례까지 보통 문제에 맞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의 형태가 주당 순이익, 자, 주당 순이익하고 주당 캐시플로우가 전부 묶은 세로막대로 되어 있죠. 세로막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당 순이익만 세로막대가 되는 거지, 주당 캐시플로우는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당 캐시플로우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색 그래프를 한 번만 선택을 하십시오. 자, 한 번만 선택을 하시면은 어떤 것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 표식이 되어 있죠, 그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십시오. 자,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 자, 차트 종류 변경. 자, 변경에 가서 꺾은 선 종류가 쭉 있는데요.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표식이 있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 표식이 다 있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의 제목은 건설업종 주가 분석입니다. 자, 제목 부분 있죠. 자, 이것을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확대 출력하라. 기본적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자, 밑줄은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밑줄 표시할 수 있죠. 자, X축의 제목은 회사명, Y축의 제목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금액이 들어가는 Y축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X축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하시면 돼요. 자, Y축은 자, 이동하시면 안 되고 데이터만 수정하셔야겠죠. 자, 범위 선택하시고 금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처리가 끝났네요. 자, 마지막으로 자, 작성 조건에 없는 형식이나 모양 등은 기본 설정 값에 따르며 그래프 너비는 작업표 너비에 맞춘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잘 맞추셔야 됩니다. 인쇄가 제대로 되게 하시려면은 작업표 너비에 제대로 맞추셔야 됩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요.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내려주십시오. 자, 내려주시고요. 간격은 적당하게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이즈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적당하게 사이즈 설정을 하는데요. 작업표의 너비보다 크면 안 됩니다. 크게 되면 인쇄가 잘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너비, 지금 점선 보이시죠? 점선에서 안쪽으로 보여지도록. 자, 미리 보기 하시면은, 좀 전 우리가, 인쇄에 들어가서 미리 보기 했잖아요. 그죠? 미리 보기 하게 되면 미리 보기 선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선 안쪽으로 보여지도록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보여지죠? 자, 그 다음 상단에 이제 여백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상단의 여백은 시험장 가면은 얼마를 주라. 그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보통 6cm를 줍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6cm를 입력을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잘렸죠? 아래쪽 부분이 잘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은 두 페이지 중에서 한 페이지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이 잘리게 됐네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시려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의 폭을 높이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 사이즈를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프의 높이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자, 다시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는 한 페이지 중에서 한 페이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없다, 한 장으로 출력이 되겠다 싶으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인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인쇄 누르시면은, 이렇게 인쇄 창이 나옵니다. 인쇄 창이 나오면은 이제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인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를 작업 순서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신없이 작업을 하셨을 거예요. 일단 결과물이 나왔다라면 잘하신 겁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강의 듣지 않고도 그 2012년 1회 A형 같은 경우에는 쉽게 여러분들이 풀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문제에서 자료 부분이 있죠. 자, 자료를 이제 엑셀을 실행을 해서 항목명을 제외하고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을 해서 뭐 데이터의 개수가 20줄이 될 수도 있고 25줄이 될 수도 있고 쭉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오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오타를 뭐 사람이 주의를 한다고 입력을 했지만은 오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점검하는데 시험지하고 비교를 하셔야겠죠. 시험지하고 비교를 해서 오타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오타가 있을 때는 수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이상이 없다라면은 그 자료에 있는 항목명하고요. 작업표에 있는 항목명하고 추가를 해서 작업표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 둡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작성 조건에 따라서 이제 처리하시면 되겠죠. 뭐 1번, 2번, 3번, 4번에서 쭉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고정 자산의 20%라고 했을 때는 곱하기 20%, 그대로 곱하기 20% 하시면 돼요. 자, 주가 수익 비율이 퍼센트로 표시한다. 그럼 말 그대로 백분율로 그냥 변경하시면 되는 겁니다. 셋셋이 가셔서 백분율로 변경하시면은 0.25로 되어 있는 데이터는 25%로 이제 백분율 형식으로 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썸이프에서 와일드카드를 사용하는 조건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사용 방법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함수 사용이 좀 어려울 때는 함수 마법사 여러분도 사용하시면 되겠죠. 직접 입력하셔도 되겠지만은 가급적이면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실수 없이 입력하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나 싶어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사명에 건설이 포함된 합을 구하라 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되느냐, 꼭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결과물만 나오면은 그 결과물로 이제 출력해서 이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함수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 그랬을 때는 회사명에 건설이 포함된 합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만일 이것을 주당 순이익을 구하라고 한다, 그랬을 때는 회사명에 건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체크를 하십시오. 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쭉 체크를 해서 자, 이거하고 해당하는 항목을 찾는 거죠. 찾아서 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선택한 셀의 합계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바로 입력을 하셔도 돼요. 제가 무슨 말을 설명드린지 아시겠습니까? 함수가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은 비워두지 마시고요. 이렇게 비워두지 마시고 입력을 하세요. 입력을 하는데 직접 이 조건을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찾아서 조건에 맞는 것을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무조건적으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뭐 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자, sum 함수는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자, sum 함수에서 건설이 포함된 것을 클릭하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하나하나 다 찾아서 이렇게 클릭을 하는 거예요. 클릭하게 되면은 각각의 셀들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엔터 입력하시면 돼요. 자, 뭐뭐 이상, 뭐뭐 미만이라는 조건이 자주 나올 겁니다. 자, 이 조건을 처리할 때 sum if 두 개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뺄셈 하시면 됩니다. 자, 주의할 점은 자, 만 이상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만 이상이라고 조건을 줬죠. 여기 2만 미만인데 2만 이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미만 작다라고의 상반되는 반대가 되는 부등호를 여기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작다라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작다라고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상이라고 주셔야 됩니다. 서로 반대가 되는 부등호를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조건 처리가 다 끝났잖아요. 그죠? 자,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 항목을 숨겨야 되겠죠. 출력하지 않은 항목들을 숨기게 처리하셔야 되고, 셀 테두리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렬은 보통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줍니다. 자, 업종 오름차순, 회사명 오름차순, 이렇게 나왔을 때, 정렬 기준을 이렇게 두 가지에서 기준을 추가하시면 되겠죠. 추가하시고요. 뭐 항목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열의 이름을 가지고 기준 주시면 됩니다. 자, 오름차순 주시면 되고 내 데이터의 무리글 표시 체크 여부를 꼭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범위 선택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는 것에 따라서 범위 선택이 제대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선택이 되는지 꼭 체크하시고 그렇게 정렬을 하십시오. 항목명은 정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데이터들만 정렬을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기타. 자, 기타는 뭐 거의 같습니다. 모든 문제가 거의 같은데요. 뭐 금액은 뭐 원화 표시하고 천 단위마다 심표 표시하라. 자, 이것은 뭐 통화 설정해버리면 뭐 자동으로 두 개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인쇄 출력 시 이제 판독 불가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 미리 보기해서 A4 한 장에 세로로 인쇄가 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인쇄가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작업 잘 하시더라도 인쇄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들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쇄가 한 장이 될 수 있도록 자료의 수가 많을 때는 셀의 높이를 조금 줄여서 범위 선택을 하고 좀 줄여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작업표를 이제 작업이 끝나는 거고요. 작업표가 끝나게 되면은 그래프는 간단합니다. 자, 차트를 작성할 데이터를 선택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범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컨트롤 키 눌러서 또 선택, 또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그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그냥 쭉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만 범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메뉴에 보시면은 삽입 있고, 차트에 가시면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래프의 형태 중에서 차트의 형태 중에서 세로 막대형은 거의 기본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로 막대형에 가셔서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 레이아웃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자, 차트 레이아웃을 왜 변경을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차트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트의 형태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제목이 없죠? 제목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범례가 여기 위쪽에 붙는 경우가 있고, 또 아래쪽에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범례가 이제 오른쪽에 붙어요. 자, 범례가 오른쪽에 붙고, 자, X축, Y축 제목을 넣을 수 있도록 보통 이런 모양을 가집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9번째 것을 선택을 하시면 가장 무난한 작업이 될 겁니다. 물론 문제에 따라서는 다른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지만은 거의 이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트의 종류를 또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이제 세로 막대형하고 꺾은 선하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차트를 선택을 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제목 수정하고 X축 제목 수정하고 Y축 제목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차트 위치를 변경을 해야겠죠. 자, 변경하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이제 작업표 아래로 이제 차트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너비에 맞춰서 작업표의 너비를 맞춰 주셔야 되고요. 자, 주의할 점. 자, 너비는 그래프의 너비는요, 작업표보다는 조금 작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작업표에 맞춰서 출력이 되다 보니까 작업표보다 크게 하게 되면은 두 장으로 인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업표보다는 조금 작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인쇄 설정 들어가는 거죠. 상단 여백 6cm 하시면 되고요. 자, 6cm 설정을 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엑셀 1장, 그리고 액세스 2장 출력하고요. 파워포인트 1장 이렇게 해서 4장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다 이제 상단에 여백을 줍니다. 여백을 줘서 자, 이 4장을 편철을 합니다. 철을 해야 돼요. 철을 하려면은 여러분들 작업한 내용이 자, 위쪽에 있으면은 철한 내용에 포함이 되겠죠. 철에서 내용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철할 부분을 만들어 두기 위해서 여백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백은 사실상 채점하고는 무관합니다. 하지만은 여백을 6cm를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서 그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 인쇄 미리 보기에서 한 장의 인쇄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안 되면은 그래프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작업표의 셀 높이를 줄이거나 그리고 작업표에 있는 글자의 크기를 줄여도 상관이 없어요. 자, 현재 작업표의 글꼴의 사이즈가 11입니다. 문제에서는 그냥 임의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뭐 조건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데이터의 개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많을 때는 범위 선택하시고요. 제목은 수정하시면 안 되겠죠. 제목은 이제 사이즈가 정해졌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자, 10이나 한 9 정도로 설정하셔도 돼요. 인쇄를 해서 내용만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서 다시 폭을 좀 더, 자, 마우스로 해서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죠. 자, 적당하게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가 지워지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쇄해서 이제 제출하시면 되겠죠. 자,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인쇄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인쇄 버튼 있죠. 그리고 인쇄 관련해서는 모든 작업이 끝나고요. 그러니까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난 뒤에 인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쇄 관련해서 잘 모르시면은 시험장 가서 감독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인쇄 관련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이제 인쇄하시면 되고, 인쇄 시 2장이 출력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1페이지 중에서 1페이지 이거 나와 있어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가 비활성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인쇄 꼭 하셔야 됩니다. 인쇄 연습 안 하고요. 시험장 가서 곤란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평소에 연습하실 때 인쇄까지 해서 모든 기출문제를 출력을 해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 기출문제를 또 풀이하고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출문제 풀이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한 단계 강의 멈추시면서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 일단 이 강의를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다 들으셨으면은 한번 작업을 하셨다라면은 이제는 강의 듣지 않고요. 기출 문제만 보시고 문제 보시고 바로 한번 풀이를 해보십시오. 반복해서 많이 풀이해 보시면요, 강의 듣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한 번에 풀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